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 퇴직 예정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으로서 콘텐츠 창업, 실무 과정, 그중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를 갖고서 사업을 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생각들,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매출이 발생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죠. 1인 사업자가 되면요. 직장을 나와서 1인 사업자가 되면 하는 거 없이 바빠요. 그리고 불안해요. 쉬는 게 싫은 것 같지 않아요. 1인 사업자가 됐을 때 특이점은 쉬는 게 싫어. 그러니까 연휴가 긴 게 싫어요. 그리고 휴일 근무, 휴일에 일이 오면 의외로 좋아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없고 일에 대한 근무 시간에 대한 것이 참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밤새는 경우도 있고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1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직장을 나와서 1인 사업자 되는 순간에 직장인 있었을 때 했던 노력들과 1인 사업자 됐을 때 하는 노력은 좀 다른 것 같더라. 그런데 지금 한계를 정할 필요는 있다, 스스로. 그 루틴을 정하고 그 루틴 안에서 꾸준하게 지속되는 것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필요한 노력이 뭐냐?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생성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강의든 출판이든 또는 컨설팅이든. 근데 직장에 있다면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계속 전문성을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그 지식 콘텐츠의 생성은 지속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것을 그만두고 현직에서 나와서 1인 사업자가 됐을 때 그럼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을 못할 텐데 지속적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가 회사 다닐 때보다는 이와 같은 좋은 콘텐츠 만드는 것이 여건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네트워킹, 더 많은 자료들을 만나고 보고 그 속에서 희사점, 그걸 통해서 나만의 지식 콘텐츠를 상품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회사가 만들어준 네트워킹을 이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명함이 있는 만큼의 네트워킹,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거죠. 덤이 있는 거죠. 하지만 1인 사업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에 누렸던 후광 효과는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가 된 순간은 지속적으로 고객, 그리고 또 다른 나의 고객이죠. 교육사업체, 중개업자 또는 벤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양한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몸은 혼자인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컨택, 네트워킹 이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바로 SNS 채널이죠. 비록 지금은 강의를 하더라도 나의 SNS 채널에는 수많은 고객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담겨져 있는 SNS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채널 자체가 올드하지 않게 또 트렌디하게 그리고 항상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는 SNS 채널에 선호하는 것이 좀 달라지죠. 옛날엔 싸이월드, 그 다음에 블로그, 카페, 지금은 페이스북, 또 뭐 있죠?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블로그가 좋은 점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글쓰기에 도와온 건 또 이제 블런치라는 게 또 있죠. 등등등등. 그 다음에 결국은 지식 콘텐츠를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유사한 또 다른 판매자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인지하기 쉬워야 되는 거죠. 인지하기 쉬우려면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유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SNS 채널에 원래 주제와 무관한 글들이 많아요. 광고도 많고 돈 줄 테니 광고 좀 실어주세요. 광고 글도 주세요. 맛집 이런 거 등등등등. 그런 게 섞여 있어요. 블로그에. 과연 그럼 고객 입장에 봤을 때
이 블로그를 전문성을 갖춘 그런 블로그로 인정하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했을 때 좋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평판.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인데요. 그 업계가 하나 정해져 있으면 그 업계의 그 사람들은 손바닥 안에 있다고 보시면 딱 맞아요. 한 사람 걸리면 다 합니다. 평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기왕이면 좋은 평판을 만들고 유지해야 됩니다. 한번 어긋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1인 기업은, 1인 사업자라는 것은 결국은 개인의 평판이 그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자신의 평판, 그리고 나를 덮고 있는 나의 브랜드, 이런 관점에서 자연인 나보다는 브랜드 사업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좋은 이미지 남기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 지속적인 매출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이 뭐냐? 제 개인의 경험인데요. 건강 유지입니다. 그 나이가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그냥 나이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건강에 있어서 뭐 과거에 청년 때 가장 그 좋을 때, 바이탈 좋을 때를 100으로 친다면 그 100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장 조심할 부분이 건강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인 사업자다 보니 매출을 내가 직접 수주해서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한 거죠. 한 달 스케줄, 2달, 3달, 1년 스케줄 그냥 줍니까? 개인적인 노력인 거죠. 또 경쟁에서 이기려면 좋은 콘텐츠 만들어야죠. SNS 채널 해야죠. 사람들 만나야죠. 절제된 생활도 해야죠. 쉽진 않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건 그만큼 운동 관리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자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 뭐 그렇다고 금주금연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몸에 맞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지나침, 임계치 넘기지 마시라. 임계치 넘기는 순간에는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면 돈을 못 법니다. 얼마큼 못 버느냐? 그거는 몸의 건강이 얼마큼 안 좋은 상태에 따라서 매출은 그만큼 날아가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건강 유지가 기본이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다 안 됩니다. 위에 게. 그 다음에 사업의 성패, 지속적인 매출 올리는 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